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2023년 제34회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모의고사 해설 강의, 이번 시간은 제2회 EBS 모의고사 31번부터 4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 이하의 진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지 않는 거 되는데, 기억 유사명칭 1년 이하의 진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맞습니다. 근데 이 니은은 사실은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한 경우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무등록 중개업자가 될 수가 있거든요. 무등록 중개업자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되겠죠. 다른 사람에게 성명을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맞습니다. 근데 쉽게 말하면 나무 자격증을 빌려서 중개 업무를 하면 이건 무등록 중개업자가 될 수 있고, 무등록 중개업자가 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성명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한 개업공개사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나무 자격증을 빌리기만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빌려서 중개업을 하면 무등록 중개업자로 볼 여지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니은은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은 자격증 없는 개인인 개업공개사가 중개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라고 쓰면, 부칙개공이 공인중개사라고 사무소라고 쓰면 100만 원 이하의가 되고요. 그 다음에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31번의 정답은 4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요거는 2번하고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다. 자, 다음은 3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정 변경 신고 옳은 것인데요. 계약일이 잘못 기재된 경우 정정 신청할 수 있지만 변경 신고할 수 없다 했는데, 정정 신청도 안 됩니다. 정정 신청은 우리 암기 프린터 14번에 보면 주지사 종목 이렇게 암기했습니다. 당사자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거래 지분 비율,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 사무소 전화번호 상호, 그리고 거래 대상 건축물의 종류, 그 다음에 지목, 면적, 거래 지분, 대지권 비율만 정정 가능합니다. 암기 프린트 14번 주지사 종목, 암기 프린트 15번의 변경사항은 지분 변경 도면가기였죠. 자, 그래서 1번 틀렸고요. 2번은 부동산 거래 신고, 변경 신고는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없다 했는데, 원칙적으로 전자문서 제출 가능합니다. 물론 불가능한 것도 있기는 합니다. 3번 공동매수의 경우에는 매수인을 추가하는 경우도 해당된다. 추가는 안됩니다. 제외되는 경우만 해당됩니다. 그래서 틀렸고, 4번 다수의 물건을 거래하는 경우로서 일부 물건이 교체된 경우인데 일부가 제외되는 경우만 해당되고 추가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중도금 지급일이 변경된 경우 변경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지분 변경 도면가기, 암기 프린트 15번에 동그라미 5번에 있는데, 중도금 잔금 및 지급일의 경우는 변경 신고 가능합니다. 요건 시험에 해마다 나오지는 않고요. 한 4, 5년에 한 번 정도 출제되는 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33번입니다. 주택임대차 신고 틀린 것은 했는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2번 보증금 5천만 원, 월차임 30만 원인 경우 신고 대상 아니다. 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인데 이하니까 안 해도 되겠죠. 3번 주택 임대차 신고 대상은 지역에 관계없이, 이게 X네요. 지역에 관계없이가 X입니다. 지역 관계 있습니다. 경기도 광역시 외의 군지역은 신고하지 않습니다. 경기도
광역시외의 군지역은 신고하지 않는다. 네,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4번은 개업공개사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경우에도 주택임대차 신고는 거래 당사자가 해야 됩니다. 개업공개사는 할 의무 없습니다. 물론 국가 등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 등이 중개거래가 아니고 국가 등이 계약 일방 당사자인 경우는 국가 등이 신고를 해야 됩니다. 주택임대차 신고. 자, 그 다음에 5번. 신고관청은 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따른 사무에 대한 권한의 일부를 그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위임돼 있죠? 자, 그래서 33번에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34번입니다. 외국인 특례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외국인 특례에 대해서 틀린 것. 정답은 3번이네요. 취득일이 아니고 계약일이죠.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해야 되고요. 근데 매매계약의 경우에는 특례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매매는 30일 이내 신고하고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번에 계약 이외의 원인은 6개월 이내에 신고하죠. 계약 이외의 원인 계속 보유 신고 6개월 이내고요. 상속도 계약 이외니까 6개월 이내 신고해야 되고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자, 다음은 35번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포상금 틀린 것은 했는데 일단 이게 공인중개사법하고 비교를 해야 되겠죠. 접수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2개월 이내에.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는 포상금 지급 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지급하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번은 부동산 등의 실제 거래 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를 신고하고 입증 자료를 제출한 경우로서 그 신고 사건에 대해서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해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이 과태료가 5%였는데 23년 4월 18일 날 개정되어서 이제 10% 이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은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행명령이 있어야 포상금을 지급하고요.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 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에는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하고요. 그 다음에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경우는 포상금 50만 원이 되겠습니다.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번입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1번이 틀렸네요. 개인묘지의 경우는 30제곱미터고요. 합장의 경우에도 30제곱미터입니다. 가족, 종중, 문중, 법인묘지 안의 분묘 1개의 점유면적이 10제곱미터, 합장은 15제곱미터죠. 개인묘지는 합장을 해도 30제곱미터 이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2번은 매장신고 사후 30일 이내, 개인묘지 설치신고, 개인 자연장지 설치신고 모두 사후 30일 이내입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에 30일 숫자 정리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3번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설치한 분묘에 대해서 토지 소유자는 해당 분묘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서 분묘에 매장된 시체가 아니고 시신입니다. 시신. 3번 시체라는 말을 시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시신으로 고치시고요. 그 다음에 4번, 그러면 맞습니다. 4번은 설치기간 원칙 30년이고요. 한 번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분묘기지권은 권리자가 의무자에 대하여 그 권리를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소멸합니다. 판례고요. 따라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37번입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인데요.
자, 최우선 면제 받는 금액이 이게 2023년 2월 21일부로 바뀌었는데요. 서울은 1억 6,500만 원 이하인 경우 5,500만 원까지, 과밀억제권역, 세종, 용인, 화성, 김포는 1억 4,500만 원 이하인 경우 4,800만 원까지, 광역시, 안산, 광주, 파주, 이천, 평택은 8,500만 원 이하인 경우 2,800만 원, 기타 지역은 7,500만 원 이하인 경우 2,500만 원까지 최우선 면제 받는 것으로 개정됐습니다. 2023년 2월 21일 날 개정됐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2개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면 묵시적 갱신 적용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묵시적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지할 수 있고요. 3개월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38번 문제입니다. 38번 문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인데요. 틀린 것입니다. 자,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서울에서 원칙적으로 환산보증금이 9억 이하만 적용되죠.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을 하면 환산보증금인데 이거는 환산보증금이 11억이네요. 예, 그래서 11억인데 대항력은 인정됩니다. 9억 초과하더라도 대항력은 인정된다. 이번에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 10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갱신 요구도 행사할 수 있는데요. 3번이 답이네요. 이 서울에서 환산보증금이 9억 초과되면은 우선면제, 최우선면제 못 받습니다. 서울에서 9억 초과하는 경우 적용되지 않는 게 뭐냐면 우선면제, 최우선면제, 임차권 등기 명령제도 인정되지 않고요. 월차임 전환율 인정되지 않습니다. 5%밖에 못 올린다.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단기 존속기간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택이 아니고 지금 상가죠. 상가입니다. 그러면 9억 초과하더라도 적용되는 걸 제가 임시 표준 대개 권해 암기 프린트 29번 맨 밑에 있습니다. 임시 특례 2020년 9월 29일부터 6개월간 연체한 차임은 3개의 차임액을 연체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것. 그 다음에 표준계약서 사용 권장, 대항력, 계약갱신요구권, 그 다음에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 3개의 차임액을 연체하면 해지할 수 있는 거 이런 거는 적용이 됩니다. 3번이 따라서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39번 문제 보겠습니다. 경매 권리분석 틀린 것입니다. 1번 저당권, 건저당권, 담보가등기, 압류가 압류는 무조건 소멸합니다. 1번, 2번 무조건 소멸하죠. 근데 전세권, 임차권은 최선순이면 인수되고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이면 말소됩니다. 그래서 3번도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전에 등기된 임차권은 보증금 전액 배당받지 못한 경우 선순위 저당권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다 했는데 임차권, 전세권은 선순위 담보물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습니다. 최선순위면 인수되는 권리이죠.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대항할 수 있다 했는데 대항할 수 없습니다. 5번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는 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는 소멸합니다. 네, 무조건 소멸하는 게 저당권, 건저당권, 담보가등기, 압류가 압류, 무조건 인수되는 게 유치권, 분묘기지권, 법정지상권. 이것 뺀 나머지 권리는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이면 인수되고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이면 말소됩니다. 자, 끝으로 40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신청 대리와 관련해서 틀린 것이네요. 등록 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보정 설정하는 게 아니라 미리 해야 됩니다. 1번이 틀렸네요. 우리 암기 프린트 56번에 동그라미 1, 2, 3번 비교해 놨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는 등록 통지받고 나서 업무개시전에 보정 설정하는데 매수신청 대리와 분사무소의 경우 미리 보정 설정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정설정금액 2번. 이게 올해 1월 1일부로 2023년 1월 1일부로 바뀌었죠. 공인중개사인 기업 공개사 2억 이상, 그 다음에 3번 법인은 4억 이상, 분사무소 2억 이상이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은 만료되었을 때는 만료일까지 다시 설정해야 되고요. 5번 공탁금은 3년 이내에 회수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암기 프린터 46번에 3년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모의고사가 대체로 다 35문제 정도는 최소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틀린 것들을 교과서나 요약집 이런 것들을 다시 확인해서 반복 공부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충분히 실제 시험에서 고득점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